여러분, 제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저는 올해 89세로 현역 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호 박사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매일 환자들을 진료하고 아침마다 가뿐하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늘 물어봅니다. 박사님, 어떻게 그 나이에도 이렇게 건강하신 거예요?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5분 아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건강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언제든 지금부터라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운이 좋았나 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운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30대부터 꾸준히 몸을 관리했고 지금도 매일 작은 루틴을 지킵니다. 덕분에 89세에도 현역으로 일하며 머리도 맑고 몸도 가볍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죠. 그런데 정작 많은 분들이 몸이 아파진 후에야 건강을 소중히 여깁니다. 미리 관리하면 병원 갈 일이 줄어듭니다. 아프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실천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가 직접 실천해온 건강유지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발견한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는 신체의 4가지 건강 비밀 부위를 공개할 겁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저와 같이 건강한 100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몸을 제대로 관리하면 70대, 80대가 되어도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피곤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실천하면 여러분도 10년 후, 20년 후 더 젊고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4가지 건강 비밀 부위가 어디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이 4곳을 관리하면 몸 전체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위를 그냥 지나치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진료실에서 만난 60대 남성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이분이 제게 오셔서 박사님, 저는 요즘 몸이 너무 무거워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피곤이 쌓이는 느낌이에요. 라고 하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검사를 해보니 큰 병은 없었어요. 저는 이분께 아주 간단한 방법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우리 몸에서 꼭 관리해야 하는 4곳을 매일 5분만 신경 써 보세요. 한 달 후 이 환자분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사님, 신기하게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피로가 덜해요. 라고 하셨죠. 이 4곳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평생 진료 경험에서 확실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작은 습관을 쌓아가는 것이죠.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 이 4곳을 매일 5분씩 관리하면 여러분도 훨씬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다고 느끼시는 분, 하루 종일 쉽게 피로해지는 분, 허리나 어깨가 뻐근하고 두통이 자주 오는 분, 밤에 잠을 설치거나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죠? 사실 이 모든 증상들이 몸의 특정 부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50대 여성 환자분은요. 박사님, 저는 평생 건강에 신경 썼는데도 이상하게 피로가 가시질 않아요.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평소 전혀 관리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겨드랑이 림프절과 허벅지 안쪽 근육이었죠.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이 부위들이 몸 전체의 컨디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한 관리법을 알려드렸어요. 겨드랑이를 매일 5분씩 마사지하고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풀어주라고 했죠. 한 달 후 이분이 다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훨씬 가볍고 하루 종일 덜 피곤해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걸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께 건강 비밀 부위 4곳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4곳을 관리하면 여러분이 몸 상태가 정말 달라질 겁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 건강 비밀 부위, 바로 발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우리 몸을 떠받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발이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발을 소홀히 하십니다. 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무릎, 허리 통증부터 시작해서 전신 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75세 남성 환자분이 찾아오셨는데 저는 몇 걸음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고 허리가 아파요. 라고 하시더군요. 진료를 해보니 발바닥이 딱딱하게 굳어 있고 혈액순환이 매우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혹시 발을 자주 마사지 하시나요? 아니요, 그런 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족욕은요? 그것도 거의 안 해봤어요. 제가 이분께 하루 5분만 발을 마사지하고 따뜻한 물에 족욕을 해보세요. 라고 조언을 드렸어요. 한 달 후 그분이 다시 찾아오셔서 박사님, 이제는 산책도 즐기고 허리도 덜 아파요. 라며 활짝 웃으셨죠.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60대 여성분이셨는데 박사님, 밤마다 발이 너무 차가워서 잠을 푹 잘 수가 없어요. 라고 하셨어요. 발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체온 조절이 어려워지고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간단한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 후 다시 오셔서 이제는 발이 따뜻해서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라며 기뻐하시더군요. 여러분, 발 관리는 단순히 발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몸 전체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발을 제대로 관리하면 무릎과 허리까지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발바닥을 꾹꾹 눌러주면서 마사지를 해주세요. 특히 발뒤꿈치와 발가락 사이를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종아리 근육까지 풀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맨발 걷기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맨발로 잔디나 모래 위를 걸으면 발 근육이 단련되고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특히 평소 신발을 오래 신는 분들은 발가락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맨발 걷기가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 번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 주세요. 온수 족욕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피로가 풀립니다. 여기에 소금을 조금 넣으면 부기 제거에도 효과적입니다. 저녁에 족욕을 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발가락 스트레칭도 꼭 해주세요. 발가락을 쭉쭉 펴고 오므리는 동작을 반복하면 발 근육이 강화됩니다. 이 동작은 의자에 앉아서도 쉽게 할 수 있어서 바쁜 직장인 분들도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 공을 발바닥에 놓고 굴려보세요. 테니스 공 지압법은 발바닥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이 딱딱하게 굳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여러분, 발 건강이 좋아지면 몸 전체가 가벼워집니다. 발이 건강해야 몸이 편안하고 하루하루 활력이 넘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5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몸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건강 비밀 부위는 바로 겨드랑이입니다. 여러분, 겨드랑이라고 하면 보통 땀을 많이 흘리는 곳이라고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겨드랑이는 단순한 땀샘 부위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과 해독 작용을 담당하는 림프절이 집중된 곳이죠. 이곳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 진료실에 50대 남성 환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늘 몸이 무겁고 팔을 올릴 때마다 겨드랑이가 뻐근하고 아파요. 하시더군요. 혹시 겨드랑이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걸 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이분을 진찰해보니 겨드랑이 림프절이 꽉 막혀 있어서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5분씩 겨드랑이 마사지를 해보세요. 온찜질도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라고 권해드렸죠. 한 달 후 이 환자분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팔도 부드럽게 올라가고 어깨 통증도 줄었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겨드랑이 건강이 좋아지니 몸이 가뿐해지고 어깨와 팔까지 편해지는 효과를 본 겁니다. 또 다른 환자분도 있었습니다. 40대 여성분이었는데 저는 늘 감기에 잘 걸리고 피곤이 쉽게 쌓여요. 라고 하셨어요.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런가 보다 하고 살펴보니 겨드랑이 림프절이 부어있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도 겨드랑이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꾸준히 해보라고 조언해 드렸어요.
몇 주 후 다시 찾아오신 이분이 밝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감기도 잘 안 걸리고 몸이 훨씬 가벼워요. 면역력을 높이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겨드랑이 건강이라는 걸 깨달으신 거죠. 여러분, 겨드랑이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손가락을 이용해 겨드랑이 안쪽을 부드럽게 눌러가면서 마사지해 주세요. 특히 림프절이 몰려있는 부위를 꾹꾹 눌러주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마사지할 때는 너무 강한 힘을 주지 말고 천천히 부드럽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었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겨드랑이가 열리고 근육이 부드럽게 풀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동작을 꾸준히 하면 어깨 결림도 함께 개선됩니다. 또한 따뜻한 물수건을 겨드랑이에 올려 온찜질을 해보세요. 따뜻한 열이 림프절을 풀어주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샤워 후에 가볍게 온찜질을 하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여러분, 겨드랑이 하나만 제대로 관리해도 몸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로감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어깨와 팔이 가벼워질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겨드랑이 건강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 비밀 부위는 바로 허벅지 안쪽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허벅지 안쪽을 마사지하거나 신경 써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은 다리 근육이나 종아리를 주물러 보지만 사실 허벅지 안쪽이 혈액순환과 하체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가 뭉쳐 있으면 하체 부종이 생기고 다리가 무겁고 피로감이 쉽게 쌓이죠. 예전에 진료실에서 만난 60대 여성분이 생각납니다. 대기실에서부터 다리를 툭툭 치면서 들어오시더니 저는 다리가 늘 부어있고 종아리를 주물러도 전혀 시원하지 않아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가만히 앉아 계신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다리 꼬는 습관 있으시죠? 어머,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럼 다리 붓는 거 해결하려면 허벅지 안쪽부터 풀어야 합니다. 허벅지요? 저는 늘 종아리만 주물렀는데요. 이분께 매일 5분씩 허벅지 안쪽을 마사지하고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라고 권해드렸죠.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오셨는데, 박사님,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어요. 예전에는 저녁만 되면 다리가 무거웠는데 요즘은 그런 게 사라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허벅지 안쪽이 뭉쳐 있으면 하체 피로감이 쉽게 쌓이는데 이 부분을 풀어주기만 해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40대 후반 남성분이었는데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운동을 열심히 해도 이상하게 다리가 자꾸 뻐근하고 종아리만 단단해져요. 근육이 잘못 붙은 걸까요? 운동하실 때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은 하시나요? 글쎄요, 다리 벌려서 잠깐 늘리는 정도? 그러면 오늘부터 허벅지 안쪽을 풀어주는 동작을 집중적으로 해보세요. 이분께는 앉아서 다리를 모으고 허벅지 안쪽을 천천히 눌러주면서 풀어주는 마사지 방법과 벽에 다리를 기대어 올리는 동작을 매일 해보시라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찾아오셨는데 이제 다리가 덜 뻐근하고 운동할 때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하체 부종과 혈액순환 장애를 해결하는 데는 허벅지 안쪽을 풀어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허벅지 안쪽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허벅지 안쪽을 마사지할 때는 손바닥이나 주먹을 이용해 천천히 눌러주면서 진행하세요. 처음에는 아플 수 있지만 점점 풀리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특히 무릎 위쪽에서 허벅지 중앙까지 천천히 눌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깊숙이 눌러주면서 둥글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하면 근육이 더 쉽게 이완됩니다. 마사지 오일이나 보습 크림을 사용하면 마찰을 줄이고 더욱 편안하게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 허벅지 안쪽을 이완하는 스트레칭도 중요합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보다 넓게 벌리고 앉은 후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이면서 허벅지 안쪽이 늘어나도록 해주세요. 이때 무리하게 힘을 주지 말고 자연스럽게 몸을 기울이면서 근육이 풀리도록 하세요. 이 동작을 20초에서 30초씩 유지하면 허벅지 안쪽이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벽에 다리를 기대어 올리는 동작을 해보세요.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벽에 붙이고 올리면 다리 전체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종아리뿐만 아니라 허벅지 안쪽까지 가벼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동작을 할 때는 복부에 힘을 살짝 주고
무릎이 너무 굽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10분 정도 유지하세요. 허벅지 안쪽 근육을 활성화하는 운동도 추천합니다. 다리를 넓게 벌린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굽히고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스쿼트 동작을 해보세요.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허벅지 안쪽에 힘을 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운동을 하루 10에서 15회씩 반복하면 허벅지 안쪽 근육이 활성화되면서 혈액순환이 더욱 좋아집니다. 여러분, 허벅지 안쪽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하체가 가벼워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종아리 마사지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다리 피로, 부종 문제를 해결하려면 허벅지 안쪽을 풀어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로 등과 두피입니다. 여러분, 등과 두피가 건강하면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만성 피로나 두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따로 관리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하지만 등과 두피를 제대로 풀어주기만 해도 몸 전체의 컨디션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45세 남성 환자분이 오셨는데 저는 매일 두통이 있고 몸이 늘 무거워요 라고 하셨어요. 검사해보니 등 근육이 심하게 뭉쳐 있었고 두피 혈액순환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혹시 평소에 등을 펴고 앉으시나요? 솔직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금방 등이 굽어요. 그럼 목과 어깨도 자주 뻐근하시겠네요? 맞아요. 어깨도 자주 결리고 머리도 묵직한 느낌이 들어요. 이분께는 등 스트레칭과 두피 마사지를 꾸준히 해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등과 두피를 관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이 뭉쳐있는 분들은 기지개를 크게 켜면서 등을 늘려주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손을 하늘로 뻗어 올리고 한쪽씩 옆으로 기울이는 동작을 반복하면 등이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하루에 몇 번만 해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폼롤러를 이용해 등을 마사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상태에서 폼롤러를 등 밑에 두고 천천히 굴려주세요. 처음엔 아프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점점 근육이 이완되면서 피로가 풀립니다. 특히 오랫동안 앉아있는 직장인이나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두피 건강을 위해서는 손끝을 이용해 부드럽게 두피를 눌러가며 마사지하세요. 샴푸할 때 손톱 대신 손가락 끝을 이용해 원을 그리면서 지압하면 두피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갔다가 마사지를 하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두피 스트레칭도 좋은 방법입니다.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잡고 두피를 살짝씩 당기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두피가 뻣뻣하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당겨주면 두피가 부드러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과 어깨를 함께 풀어주면 등과 두피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고 어깨를 크게 원을 그리듯이 돌려보세요. 이 동작을 반복하면 등 근육이 풀리고 두피 혈액순환까지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5분만 투자하면 등과 두피 건강이 달라지고 몸 전체의 컨디션이 확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배운 건강 비밀 부위 4곳 잘 기억하고 계시죠?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 하루 5분씩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덜 쌓이며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이 건강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부위는 단순히 한 부위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향상되며 만성 피로가 줄어드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건강은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의사가 아무리 좋은 처방을 해도 환자가 직접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작지만 꾸준한 노력을 하는 분들은 눈에 띄게 건강이 개선되는 걸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루 5분만 투자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발 마사지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혈액순환을 도와 하루 종일 활력이 생깁니다.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계신다면 겨드랑이 스트레칭을 하면서 피로를 풀어보세요. 저녁에 다리가 붓는다면 허벅지 안쪽 마사지로 부종을 해소하세요.
자기 전에 두피 마사지를 해주면 숙면을 돕고 두통도 완화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쌓이면 여러분의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처음엔 믿기 어렵겠지만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변화가 느껴지면 주변에도 꼭 알려주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작은 실천이 쌓이면 평생 건강을 지키는 기초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